눕고 싶어, 앉고 싶어. 중력에 몸을 내맡기고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대는 것은 너무 쉬워. 그 수많은 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싸워서 내가 해야 될 이유들을 내 삶에 도입을 해서 이겨냈잖아요.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 내가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산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내가 결정을 하고 그 이유들도 모았고 실제로 내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 느낌,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느낌. 그걸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주어지냐면, 안녕하십니까, 이승호 원장입니다. 계단 오르기 잘 하고 계시죠? 계단을 오르는 게 왜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일까? 저 자신한테도 늘 떠오르는 의문이에요. 우리는 왜 오르면서 이렇게 괜찮은 감각을 가질 수 있을까?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느낍니다. 성취감을 느끼고 기분 좋음을 느끼고, 그 이면에 뭐가 숨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한테 딱 떠올랐던 게 중력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계단을 오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 행위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간 행위예요. 눈치를 채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물리법칙은 중력입니다. 중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언제 중력을 인식하느냐? 중력을 거슬러 올라갈 때 중력을 인지하기 시작하죠. 힘의 방향을 거슬러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무언가를 얻었구나. 뭘 얻었어요? 위치의 에너지를 얻었잖아요. 이 위치의 에너지 뭔지 아시죠? 중력을 거슬러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나는 에너지를 충전을 한 거예요. 올라간 만큼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 공짜로 갈 수가 있어요. 힘의 방향을 거슬러서 내가 충전을 했다. 그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을 때 느끼는 거랑 내가 높은 데 올라갔을 때 느끼는 거랑 비슷한 말로 사용을 하잖아요. 나는 삶에서 이 높은 데까지 올라왔어. 성취했어. 나는 올랐어. 이 감각이 계단을 오르고 높은 데 올라갔을 때 느낌,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그게 같을 수 있어? 내가 100억을 벌어서 이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올랐어. 그거랑 100층을 올랐어. 이 느낌이랑 누가 봐도 동등하게 보지 않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내 몸은 그걸 똑같이 인식을 합니다. 왜? 쉽지 않은 저항을 무릅쓰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는 그 감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삶의 방향성 설정이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거. 아, 나는 위로 가면 되는 거구나. 위로 갔을 때 좋은 느낌이 있구나. 사실 뭐 밑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그 방향성은 존재해요. 그런데 오르는 행위에서는 저항을 무릅쓰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방향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감각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삶이 정렬되는 느낌, 이걸 갖게 되는 거예요. 계단 하나 올랐을 뿐인데 뭔가 삶의 흐름이 생겼다, 이런 느낌을 괜히 갖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중력에 저항하지 않고 중력의 흐름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기력이 일어납니다. 왜? 강한 중력을 저항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에너지가 들다 보니까 눕고 싶어, 앉고 싶어, 그리고 난 원래 안 돼,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과 말들, 그건 중력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중력에 몸을 내맡기고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단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우리가 이겨내고 있는 것은 하기 싫음에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과 여기서 뭔가 방향이 있을 거야, 이걸 내가 꾸준히 했을 때 내 삶이 달라질 거야 라는 믿음, 그리고 하기 싫지만 한번 해보자 하는 내 마음에 중력을 거스러 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자꾸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계단이 단순한 계단이 아닌 거죠. 하기 싫음과 끊임없이 해야 될 의식과의 싸움인데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대는 것은 너무 쉬워. 그냥 중력의 방향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너무 쉽게 될 수 있어. 오늘 너무 피곤해, 너무 습해, 계단이 너무 깜깜해, 그리고 오늘 무릎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아파. 이유들은 한 2만 개 정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해야 할 이유는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만들어내는 그 작업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계단을 오르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올라야 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삶의 의지가 생기는 거고, 계단을 올랐는데 내 삶이 정렬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주어지겠어요? 그 수많은 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싸워서 내가 해야 될 이유들을 내 삶에 도입을 해서 이겨냈잖아요.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 내가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산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내가 결정을 하고
그 이유들도 모았고 실제로 내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 느낌,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느낌. 그걸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주어지냐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는데? 또 뭘 해보지? 이런 생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노쇠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 효용이 많이 없어졌어. 내가 존재할 이유들을 찾지 못하겠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감각들로 자꾸 채워진단 말이야. 그런 감각들이 무서운 게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루프가 돼서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의 끝은 뻔해요. 죽음밖에 안 남아요. 계속 반복해서 그런 생각을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분들도 그걸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력을 거슬러 한층만 올라가게 되면 이런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만 설정하면 되는 거구나. 몸이 좀 힘든 사람들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 그런 목표 같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길 위에 올라섰구나. 어떤 행위를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나를 어디로 데려가겠구나. 이런 느낌만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삶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방향성을 설정하고 계단을 오르는 행위가 우리 삶의 생명력을 더 끌어올리는 행위인데 왜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삶을 정렬하지 못하고 무질서함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이게 뇌의 생존 전략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뇌는 생명력을 확장시키든 말든 이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뇌의 작동 원리는 효율성입니다. 어떻게든 에너지를 덜 쓰려고 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뇌가 워낙 포도당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 생존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뇌 입장에서는. 그래서 변화를 싫어해요. 원래 하던 걸 계속 하려고 해. 내가 안 움직였으면 안 움직이려고 해. 소파에 들어 누우면 또 눕고 싶어 해. 그리고 눕고 나면 일어나지를 못해. 뇌가 싫어해요. 너 가만히 있어. 그게 에너지 절약하는 길이야. 움직이지 마. 이런 전략이 어떤 상황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기아 상황, 에너지를 많이 써서 오히려 더 배고픔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중요한 전략이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물질이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그런 행동은 이득이 없습니다. 에너지 부족, 칼로리의 부족에 시달릴 상황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아프리카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잘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뇌는 항상 안주를 택한다. 계단을 오르는 것보다 안 오르는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만 거슬러야 되는 게 아니고 뇌의 시스템까지 거슬러야 됩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쪽으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항상 우리에게 불안, 비교, 우울을 던집니다. 넌 저 사람보다 못해. SNS에서 잘 나가는 연예인들만 보고 누구는 뭐 이렇게 했더라. 누구는 돈이 얼마 있더라. 누구는 무슨 차를 타더라. 이런 비교 속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나도 그래야 될 것 같고 내 삶은 초라한 것 같고 그래서 저 높은 목표를 이루고 싶은데 내 삶과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보이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움직일 힘이 생기지 않는 거죠. 내가 하루 일당 벌어봐야 이게 얼만데 저거 하려면 내가 한 200년 정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더 무기력해지고 어차피 갈 수 없는 세상이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래.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삶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고 길 위에 올라서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거기에 즐거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 이룬 사람들, 축구선수라고 치면 어떤 승리를 거머쥐었어. 근데 목표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목표를 이뤘어. 그리고 나는 휴식할 테야. 그러면 다시 재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휴식을 취하면. 그 트로피를 따기 위해서 물론 동기부여는 됐지만 하루하루 내가 훈련하는 거, 매일매일 내가 루틴대로 살아가는 거, 거기서 사실 즐거움을 느끼고 그게 내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 트로피는 그 과정에서 얻는 하나의 이정표, 편말 같은 거예요. 내 삶을 수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획득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누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고 그런 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본인 삶은 다 망가집니다. 내 삶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걸 하나하나씩 설정해 나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단을 오르는 겁니다. 내 삶을 정렬할 수 있는 하나의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중력, 뇌의 시스템, 저항, 핑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 하루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내 삶을 아우르는 모든 저항들이 내 하루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하루가 중요한 거죠. 이 하루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아낸다면
어떤 목표도 이정표일 뿐이에요. 방향 설정하고 가다 보면 그건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저 구독자분 댓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도 뭔가 늘 제자리인 것 같아 충분히 행복하지 못했던 제 인생의 실타래가 풀리는 느낌입니다. 원장님 덕분에 이제 하루하루 더 충만하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죠. 다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열심히 사는데 뭔가 해결이 되지는 않고 더 복잡해지고 문제를 풀지는 못할 것 같고 불안이 엄습해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됐던 그런 구간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그 구간을 넘어서면 나는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자그마한 일들을 즐겁게 수행하다 보면 그냥 삶은 흘러가면서도 꽤 괜찮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구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 구간을 견뎌내고 그 지루함을 견뎌내고 그리고 발전되지 않는다는 그 느낌이 들 때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지루한 삶 속에서 무엇을 내가 반복했을 때 내 삶이 나아질까? 그 포인트들을 찾아내는 거. 그때부터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도달했을 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자체가 꽤 괜찮구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오늘 처음 댓글을 달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까지 제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쌓여 나가다가 지난번 영상에서 느낌을 얻으셨을 수도 있어요. 조금씩 방향만 설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자꾸 느끼고 행동하다 보면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정렬되고 방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의 짐이 다 내려져요. 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였구나. 저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 방향이 맞고 내가 계속 해낼 수만 있다면 삶은 나한테 많은 것들을 보여주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하루하루가 꽤 괜찮고 충만해집니다. 삶의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 순간 알게 돼요. 도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목표는. 이 과정 자체가 주는 희열감이 그 목표를 이뤘을 때 그 느낌을 압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의 드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 중력입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중력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중력이 어떤 식으로 내 몸을 잡아 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중력을 자각하는 순간 중력이 나쁜 게 아니구나. 내가 그 중력에 저항하는 이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흐름이구나. 어떤 것에도 그렇게 부정적 생각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고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꼭대기 상황만 생각하고 이 중간 과정은 다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중력과 맞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 순간순간의 느낌을 즐긴다면 그건 절대 고통이 아닙니다. 삶의 한순간순간 작용하는 시련, 고통, 중력과 다를 바가 없어요. 뭔가 나를 누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얻는 겁니다. 나아가고 있다는 그 감각을 얻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초보감 단위 드디어 4가지가 다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국단, 삼획단, 단홍단, 삼백단 4가지를 다 출시했고, 아시다시피 환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어제 환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 환도 아이들이 먹기가 괜찮아서 잘 먹고 있다. 환 잘 먹고 있는데 기존 환 단종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환도 그대로 계속 생산 중이고 단도 앞으로 계속 생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안에 열게 되면 이렇게 사탕봉지처럼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봉지를 까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단, 약재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 겉에 이렇게 하얀 노란 가루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특별히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약재를 곱게 분쇄를 해서 단을 뭉쳐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미세한 가루, 약재 가루,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다른 부형제나 생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첨가하는 그런 약품 종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약재 가지고만 다 만들고 있어요. 약재로 촉촉하게 단을 뭉치면 이게 들러붙기도 하고 안에 있는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서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약재 가루로 표면을 한 번 더 코팅을 해줘요. 이게 저희 소초보
고보감의 생산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지에 들러붙지도 않고 원료의 식감 그리고 원료의 성분이 오래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찌부러질 정도로 몰랑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입천장에 혀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살살 혀로 빨아먹으면 긴 시간 동안 소화액과 섞이면서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낀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점성이 있는 원료여서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씹지 말고 가급적 빨아먹는다 이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은 3g으로 제작을 했는데 단은 4.5g으로 용량도 늘렸고 어디 가져다니거나 1회 용량을 계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존 환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단으로 출시하게 됐고 기존 환도 계속 생산 중이니까 기존 환이 나한테 더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환으로 애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단은 출시 기념으로 한정된 수량만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